네, 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준택입니다. 바야흐로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출산과 양육 등을 준비해야 되는 엄마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일에 치여서 바쁜 예비 엄마와 예비 아빠들이 가장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가 항상 옳은 것만도 아니고 또 불필요한 광고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아이를 갖고 출산하기까지의 A부터 Z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멘토 베이비 플래너의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이비 플래너의 세계를 얘기해 주실 베이비 플래너 선생님 이채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베이비 플래너를 교육하시는 강사 선생님이신 로렌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이비 플래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베이비 플래너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1대1로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처럼 플래닝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임신해서 옛날에는 임신하고 그럼 무조건 엄마가 그렇죠. 전 모든 것을 다 친정엄마죠. 예. 도와주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친정과 시댁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플래닝을 해드리는 거예요. 임신해서 산부인과부터 해서 그다음에 태교, 그다음에 어떤 출산용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아이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부터 해서 아이들 또 그러면 50일, 100일 지나면서 사진도 찍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럼 가야 될 100일 잔치 뭐 이런 네, 것도 있죠. 100일 예, 잔치, 그런 것도 돌잔치까지. 있죠. 예. 그다음에 아이가 또 자라면서 교육 필요해요. 네. 그러면 뭐 책을 사서 보기도 해야 되고 교재를 사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정말 좋은 정보로 플래닝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선생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플래너 활동도 하지만 네. 베이비 플래너들 양성하는 그런 강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시고 베이비 플래너 하시고 베이비 플래너 육성하시는 선생님이시고 또 실제로 베이비 플래너시기도 하시고요. 두 분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일단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차츰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일단 신입 교육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신입 교육을 대기해서 받아서 신입 교육을 하루 정도 받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사는 지역에 돌아가셔서 지역에 또 저희들이 교육위원들이 다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엄마를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드리는 거는 자세하게 지역에서 한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신 후에는 바로 엄마를 만나서 서비스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래요? 방금 전에 뭐 임신, 출산서부터 정보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도 또 소개해 주시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조금 솔직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임신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태교? 태교, 그죠? 예, 태교? 맞나요? 태교, 예. 태교를 하시기 전에 먼저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는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예. 지역에 이제 따로 이렇게 바로 이사를 오셔서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때 사실 그렇죠. 정보를 정보가 잘 없죠. 얻을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로 엄마들이 뭐 카페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정보를 얻지만 저희 베이비 플래너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각 지역의 베이비 플래너들이 어떤 산부인과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이 지역에는 이런 산부인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임신해서 그럼 산부인과 가시면 또 10달 동안에 가장 중요한 태교, 그 태교는 10달 동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정말
태어나고 나서의 10년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태교를 개월수별로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달달이 이렇게 좀 전화도 드리고 만날 때마다 정보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보건소 같은 거 있으면 보건소에 연결된 그런 네. 정보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정보들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출산용품 그렇죠. 아, 그거 장난 아닙니다. 요즘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예비 부부 혹은 이제 막 아기를 네. 가져서 굉장히 걱정 많으신 분들 사실 많죠. 요즘은 워킹맘 예. 하시는 엄마들 많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뭔가를 알아본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출산용품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좀 이건 요때 정도 하고 처음에 저희 아이 가지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것 같아요? 일단 당황을 하고요. 네. 일단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이제 아는 사람을 빨리 수소문해서 네. 막 그런 좀 지난한 과정을 좀 거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예. 너무 기뻐서요. 신발부터 산 적이 있어요. 예. 아, 그 얘기 하시니 저도 자 신발부터 산 거 기억이 네. 납니다. 예. 애기 갖고 너무 기쁘니까 네. 그냥 딱 가서 신발을 샀어요. 정말. 근데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나중에 사도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씩 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조금 더 저희를 통해서 하셨을 때 좀 저렴하게 더 구입하실 수 그렇죠. 있도록 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의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뭐 그 이후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정보가 뭔지를 모르고 또 나한테 맞는 정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얘기하면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셨고 이제 조금 더 얘기는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기하고는 만나는, 그러니까 아기 자체, 베이비시터 이런 거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예, 그건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뭐 만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이제 아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저희가 친정엄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이를 직접 기르시는 게 이 베이비 플래너의 역할은 아니죠? 네, 그건 예. 아니에요. 저희는 예. 베이비시터도 아니고요. 산후도우미도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산후도우미가 필요하세요. 네. 그러면은 정말 적절한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그렇죠. 예. 맞추어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아, 이런 산후도우미가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좀 이렇게 1대1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연락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지불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산후도우미 예. 비용을 거기에 지불하시면 저희는 그쪽 이제 에서, 산후도우미 예. 업체와 저희 협회와의 연결되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렇죠.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저희는 플래닝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산후도우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른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육, 스튜디오도 예. 가야 돼요. 아이들 그렇죠. 사진 찍으러도 사진 가야 찍으러 되고. 가야 되고, 예. 예, 그럼 돌잔치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럼 돌잔치 할 때는 어디 가서 주로 하죠 요새? 뷔페를 가요. 예, 그럼 그 뷔페도 지역적으로 다 어느 뷔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뭐 주차장이 좀 불편해요. 엄마들이 그리고 가시기에 뭐 사실 이렇게. 좋아요 많이 안 네, 붙고 그런 있습니다. 거 안 해. 뭐 이런 그런 거 식의 해야죠. 그러면은 예. 거기 안 가세요 엄마들이. 그렇죠. 네. 예, 그럼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비교해드리고 가격적으로도 조금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엄마들도 있고, 그렇죠. 저는 비용을 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플래닝을 해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조금 어떤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조금 더 명확하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낳는 그런 가정도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정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신청을 하신 고객인데 못 해드린 거예요. 오랫동안 막 다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못 해드리고 있다. 전화를 이제 문자를 넣어드리고 서비스 이제 신청하셨으니까 서비스 갈게요 하고 전화 드렸더니 저 첫째 낳았거든요. 예, 막 이러시는 예, 거예요. 예. 그 첫째 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첫째 낳고 지금 둘째 갖고 있어요. 막 그렇게 막 그래서 뭐 해주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좀 화도 내시고. 약간 엄마한테 네.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진짜 예. 아무래도 그 정보 이런 네. 것들이 엄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드리면 처음에는 좀 야단 맞지만 이제 찾아뵙고 네. 다시 서비스 이제 진행해드리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가면 다과도 준비해주시고 네. 항상 이렇게 맞아주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플래너한테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애기 아빠입니다. 예비 아빠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일단 그때부터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예. 그 전에 이미 산모 되시는 임산부께서 베이비 플래너를 저는 플래닝 해주세요 하고 플래너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이미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네. 아빠를 만나는 일은 근데 아직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저희는 이제 아빠를 같이 이제 아빠 교육도 좀 해드리고 네,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리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 얘기 좀 해보죠. 아빠들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보 엄마들이 네.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실수라면은 그 지출 면에 조금 그렇죠.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높은 힐을 신고 다닌다거나 네. 아니면 음식도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하고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음식 사소한 거에 많은 실수 그 아이한테 직접 영향이 미쳐지는 일인데도 네.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실수가 좀 많죠. 그렇게 일단은 임신을 했으면 다 조심하고 이렇게 주의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좀 음식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임신을 하셨으면서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정말 아이한테 안 좋은데 그런 실수들 좀 알려드리는. 바로 가서 저희 뭐 집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얘기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민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겠어요. 이렇게 듣다 보시면 이 가정이 또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좀 보이시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약간 컨설팅이 달라지실 것 같긴 하세요. 그럼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치 않았었어요. 이 임신을 원치 예. 않았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면 조금 당황해요. 네. 예.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얼마나 임신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6분 중에 1분이 불임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네, 있고. 그 예. 젊으신 20대도 불임 판정 받으시는 분도 많아서 일단 임신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축복인지를 좀 알려드리고 나면 네. 조금 마음이 변하시고 또 감사히 이런 10개월을 보내실 수 있게끔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정서적인 문제도 지금 또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선배, 언니, 이모 이런 네. 입장에서라도 아마 전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보 엄마들, 초보 아빠들 실수 제가 여쭤봤는데 실수 아니더라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선생님? 어떤 부분이 좀 많습니까? 새 생명이 새 가족이 태어난다는 이런 그런 행복함도 있지만 네.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기를 낳고 나서 누가 아이를 양육할 건지 그렇죠. 그다음에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네. 없는지 그 예를 들어서 보면 한 분은 삼성에 다니셨던 네. 분인데요. 네. 삼성에 다녀서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 자기의 수입조차도 그 일반 직장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둘째를 낳으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문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그렇죠. 승진 같은 데다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힘들게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육아휴직에 대해서 쉽게 하지 그렇죠.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긴데다가 엄마 아빠가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다가올 어떤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그려보질 못해가지고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삶의 계획을 아이와 함께 어떻게 가져가지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옆에서 봤을 땐 좀 아쉽다. 네. 저건 참 안타깝다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경우에는 어떤 경우 기억나세요? 저 같은 경우 어려움은 일단은 엄마 아빠로서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태교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는 직업이 이렇게 막 응급실에서 막 너무 일이
자기 일이 너무 버거운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야. 내가 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태교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중압감에서 일하는 거가 너무 힘들어서 태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두 분이 막 상담 오시고 막 이랬던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태교란 그런 거 아니다. 그게 힘든 일을 엄마가 이뤄냄으로써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더 나은 그렇죠.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태교의 기본 스타트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걸 너무 중압감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나는 태교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어가면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좀 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태교 문제가 단순히 아이를 뭐 어떻게 좋은 아이를 낳고 건강한 아이를 낳겠다. 뭐 조금 속물적인 말로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다. 뭐 이런 문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 엄마의 지금 몸과 마음 상태가 네. 좀 더 정돈되고 더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얘기 좀 더 해보고요. 일단 베이비 플래너라는 이 직업이 아직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직은 생소하시고 많이 의뢰를 해봤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베이비 플래너가 되고 싶다 혹은 되고자 오신 분들한테 먼저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일단 베이비 플래너를 알아보시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저희 물어보세요. 예,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5시라는 거에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분? 예, 아무래도, 네, 예, 부분이죠. 예. 그래서 같은 엄마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무 시간 이런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10시부터 5시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생각보다 이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다. 그것도 그쵸? 그렇고 이제 네.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네. 그다음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이제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자기 여유 있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서 아마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집으로 가시는 거죠? 네. 예, 집으로 가셔서 얘기하시고 그렇게 네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바로바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네, 일단 집에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안내 문자를 먼저 드려요. 저희가 안내 문자를 드리고 저가 베이비 플래너인 거를 알리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센터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센터로 나오실 수 있는데 아이 데리고 이렇게 나오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서비스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방문을 갑니다. 네. 선생님, 저희 두 번째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어요? 네, 이 베이비 플래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생소했었고요. 제가 해보던 일은 아니었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성악이 전공이었고, 그러셨군요. 네. 그랬는데 이 얘기를 이제 원래 저희 지금 본부장님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이렇게 아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네. 딱 설명을 해주시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되게 예뻐해요, 그냥. 근데 애들 보면 너무 예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다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를 일단 좋아는 해야 되겠다는 게 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아이를 좀 좋아는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네요. 네, 예. 아이들 좋아하고 그냥 엄마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좋아하시고 예. 이러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네요. 일이에요. 일단 그 수다에 네. 대한 어떤 그거가 있으셔야 네. 예, 수다 안에서 정하는 이 정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까? 그 베이비 플래너 하시겠다고? 네, 그 매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저희 신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투잡자를 위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약 50분에서 뭐 많게는 100분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직업을 알아보겠다는 분들이 계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단절된 어떤 경력, 여성분들의 단절된 경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경력이 많으셨던 분들, 어떤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도 있고요. 또 단순히 그냥 아기를 기르시다가 뭔가
조금의 교육비라도 더 벌시고 싶으신 엄마들도 많으시고요. 또 남자분들은 또 이걸 사업의 이런 규모를 보시고 뛰어들으시는 분도 많고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로는 들어갔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정엄마가 다 해줄 수도 없고 또 며느리들이 또 시어머니하고는 뭐 이게 힘들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전문가가 맡아줘야 하는 일이고 또 이제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같이 들어오는 게 이제 단절된 경력을 다시 또 천천히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이 또 하셨던 그런 부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베비 플래너 하시면서요. 지금 잠깐 옆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아, 참 잘하긴 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들을 만났을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뵙고요. 저희 나라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출산인데 저희들 출산 장려 정책으로도 저희가 베이비 플래너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정말 큰 일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엄마들 만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어떤 정보가 좋은지 몰라서 산후조리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걱정 많이 됩니다. 이럴 때 네. 이미 알고 계시는 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좋은 곳 알려주셔서 네. 아이가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열흘이든 있다가 나오면 네. 그거 보면 굉장히 정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언니 된 마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진짜 뭐. 옆에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엄마들을 만나면서도 옆집 친구, 그냥 옆집 언니처럼 그냥 진짜 친한 언니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고 저희도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쪽 지역에서는 뭐 많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죠? 예. 알린다고 알리는데도요. 아직도 잘 그게 뭐예요? 베이비 플래너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항상 그런 질문은 늘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렇지. 저희가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처음 아시게 되면 관심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런 것에 많이 목말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곤 하네요. 처음에 엄마들이 이렇게 베이비 플래너를 알고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합니다라고 전화를 하십니까? 어떤 게 더? 일자리를 구하시는 예, 분이요. 예.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베이비라는 아기 특히 또 뭐 유아교육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예, 예. 유치원에서 일하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다른 직업을 알아보다가 베이비 플래너가 뭐지? 그리고 또 웨딩 플래너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또 문의도 하시고요. 또 지인의 소개로 아니면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카스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그 SNS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구나. 이 바이러를 네. 통해서 많이 가는 부분도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한 분한테 좀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입소문도 좀 빨리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혼자 교육을 받으러 오셨다가 이거 좀 내 친구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아니면은 아이를 좋아하는데 해갖고 뭐 10분 이상 같이 모시고 오시는 분들 같이 교육 듣자고 네.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협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플래너들이 하는 SNS도 좀 많이 알려주고 네. 또 저희가 아직 인원수가 약 10,000명이 미니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산을 하고 아기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교육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웨딩처럼 하루 정도가 아니라 하루의 그렇죠. 예, 이벤트가 그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의 문제네요. 7, 8년, 네. 10년의 이런 플래닝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숫자가 좀 많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공고도 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네. 그 공식 그 취업 업체 이런 데다가 내기도 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네. 네, 또 얘기를 들어보시고 맞지 않는다는 한 분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 또 그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는 지금 해요.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해외 사례하고 저희를 좀 비교해 주셔서 얘기를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와이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네. 거기서 저도 아이를 낳는데
베이비 플래너라는 서비스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 10년, 미국도 10년밖에 되지 않은 네네. 이런 직업군이긴 한데요. 지금 베이비 플래너는요, 그러니까 보통 컨설팅을 받으면 약 1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컨설팅 피를 매번 받으시고요. 네. 또 전화로 컨설팅을 해도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내세요. 네. 그래서 조금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되어 높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의사나 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컨설팅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거기에 베이비 플래너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서 네. 정말 특별한 직업이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유럽 네. 같은 경우에는요. 임신이 확인이 되고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네. 수수료를 내고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국 베이비 플래너 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와는 조금 달라요. 네. 예, 무료인데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잠깐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전화하면은 당장 그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셨을 텐데 일단 무료입니다. 일단 무료고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해외사와는 다르게 지금 수익 구조를 지금 창출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일단은 전화하시는 거는 무료니까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엄마를 만나서 그런 수수료는 받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엄마들을 이제 플래닝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해드리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을 저 뭐 이런 게 필요해요. 네. 하다못해 어떤 분은 뭐 피아노 사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죠. 그런 거 뭐 관련된 건 다 물어보시겠죠. 가전제품도 물어보실 때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다 물어볼 네.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것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가전제품하고는 아직 되어 있진 그것도 않습니다. 하세요. 이제 그것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곧 네, 많이 물어볼 거예요. 하게 돼서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저희가 업체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들을 이제 신청을 받고 이제 전해드려요. 이렇게 예. 그럼 거기서 저희는 업체와 협회와 연결되어진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전화하실 때 괜히 떨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이분들이 알아서 하신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일단 이 수익 구조 창출하시는 문제는 지금 어떤 이게 사실 복지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더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수익 창출을 네. 이제 기업과의 네트워크에서 네네. 커미션의 개념으로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신뢰 문제가 아마 그래서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태교 부분이 아까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느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태교를 좀 하시는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 막내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작가를 네. 모시고 제가 좀 태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 예비 엄마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네네.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 작가 나오셨는데요. 예. 결혼하실 거죠? 아이도 낳으실 거고요. 예. 사실 근데 태교라는 거 별로 생각 안 해보죠. 지금 한참 공부할 때라서, 그죠? 너무 먼 일이라서 그죠. 근데 여쭤보세요. 태교 어떤 거부터 좀 해야 되는지.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태교는 사실 계획해서 하는 것부터가 사실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임신 전 벌써 3개월 전부터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몸을 만들어서 엽산도 먼저 먹어야 되고 건강관리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것부터 태교 시작인 거예요. 예. 네. 엽산이란 말 들으니까 갑자기 느낌이 확 오면서 정말 몸을 네. 철 뭐 이런 생각 확 납니다. 예, 그런 생각 나는데 예.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13주까지는 가장 이렇게 위험도 있고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몸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네. 그 13주까지는 내 몸을 정말 최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이렇게 나의 몸을 만드는 시간이고 13주가 되면은 아예 뇌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뇌가 형성되면서 지문도 같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모든 성격과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요. 13주부터. 그래서 태교는 그때 13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요. 아이들은 이제 4개월, 5개월이 되어지면서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소리, 아빠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소리는 가장 그냥 좋아하는 소리라고 그래요. 엄마 소리는 늘 들으니까 네. 좋아하는 소리인데 아빠 소리, 아빠의 목소리는 가장 잘 들리는 소리래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아가와 함께 항상 태담을 나누고 왜 아빠 뭐 동화책 읽어주세요. 애한테 뭐 쑥쑥아 잘 있니?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예.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아기는 아빠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리는 소리로 인식을 하고 말씀 있답니다. 들어보니까 네. 딴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네. 항상 읽어줬거든요, 책을. 네. 내가 달리 보이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 만나야 되고. 네. 아, 그렇군요. 네. 12주서부터 이제 굉장히 13주 예, 그쵸, 정도? 그 예, 정도까지 그 정도.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죠, 우리 지금 학생들. 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죠, 잘 모르죠.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리고 13주면은 아이 가진 걸 알게 되는 걸 자칫하면은 막 6, 8주 지나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기를 놓치는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사이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렇게 안 좋은 아이고, 거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참, 이런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민감하게 엄마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임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네. 제가 하나만 짚고 네. 그다음에 질문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네. 우리 막내 작가는 너무 이 손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쌤이 알려주신 방법을 조금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좀 해주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그 미혼 여성들도 네. 그 산부인과를 좀 정기적으로 잘 다니는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 습관이 들면 좋은데 저희가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주나 이런 부분 지금 얘기한 것도 같이 지금 이게 맞물려서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좀 함께 인식이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잘 안 하죠, 친구들도. 네, 정말 거의 안 산부인과 가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아직 예, 저도 그런,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네. 괜히 가는 거가 무슨 막 왜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산부인과 내가 왜 여기 갈까? 막 남사선,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아기를 가질 때 최상의 상태로 아이를 가져야 하니까 네. 정기적인 검진 같은 거 결혼 전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왜냐하면 요새는 20대인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체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친구들하고도 같이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막내 작가님.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이런 걸 혼자서도 하시면 네네네. 좋아요라든가 네. 이런 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한 6개월이 예, 그렇게 지나서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 7개월이 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해한답니다. 귀를 열어놓고 항상 쫑긋쫑긋. 그러면은 아이와 함께 이 교감을 나눌 때 항상 바깥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 이게 중요하군요. 이러면서 네, 예. 요리를 하고 있어. 아가야, 우리 사랑아. 이제 태명을 사랑이로 할게요. 사랑아, 그럼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단다. 물소리 들리지? 이러면서 이건 도마소리야. 쉽게 이러면서 뭐 수다스러운 엄마, 수다스러운 그리고 엄마가 약간 되는 거예요. 가살 돋는 엄마가 좋은 거네요.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이와 계속 탯줄로 연결되어서 교감을 계속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성격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막내 작가님. 그래서 저 원래 잘 안줄 같던데. 네. 말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혼잣말 잘해요. 혼자 그럼 괜찮아요. 혼잣말 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게 글로 넘어가면 네, 되겠습니다. 혼잣말을 예, 아이랑 알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예, 막내 그래서 작가님. 산책을 예. 나가서도 지금 봄이라서 꽃이 많이 폈네. 네. 지금 새싹이 돋았어. 그런 거 잘해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구나, 그게. 새싹은 지금 초록색이야. 이러면서 꽃잎이 지금 하얗게 이렇게 폈고 이러면서 너무 엄마는 지금 기분이 좋아. 이러면은 아기가 어떨까요?
아기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동영상도 있어요. 아기가 7개월 된 한 아기인데 우리나라 동요 노래로는 우리 함께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이런 동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요를 밖에서 불러주면 엄마 아빠가 태 속에서 아이가 똑같이 박수 쳐요. 그렇구나. 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이런 태아가 안에서 진짜 손뼉 치는 그 동영상을 보면요. 태교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이거 태교가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And your face will surely show it.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Oh, that's fantastic.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이제 7개월쯤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튼살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 피부에. 그럼 튼살을 저희가 마사지를 하잖아요. 네. 그 마사지를 할 때 이제 오일을 발라서 오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네.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거를 좀 할 테니까 같이 해보실 수 있죠. 예, 배꼽 위주로 일단 첫 번째는 둥글게 돌리는 거예요. 예, 배꼽을 위주로 먼저 원을 그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근데 남편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네, 그 같이 남자친구가 배워주시면 해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예, 예. 원을 그리다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자 그러면은 시계 방향이 됐던 그래서 원의 방향으로 처음에 돌리고 그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이런 마사지 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냥 하면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아기와 교감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예. 자, 달팽이 집을 집시다라는 동요 아시나요? 이 친구들은 모르는 전혀 거구나. 모르세요? 달팽이 집을 집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노래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부터 시작.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쁘게 자연스럽게 집시다. 마사지가 되게 점점 하는 거거든요. 크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달팽이 집을 집시다. 어여쁘게 집시다. 이러면은 마사지와 함께 태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청각과 예. 촉각을 같이 하는 예. 이중 태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제가 안 그래도 말 많이 해주는 거 좋다고 네네. 하셨는데 노래 불러주고 만져주니까 그 느낌도 알 테고요. 만혜 작가님 물론 먼 일이지만 한번 해보니까 다르죠 느낌이. 네, 되게 경건해지는. 아, 근데 좋은 체험 아닌가 싶은데 정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되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자꾸 막내 작가 조금 놀리지만 지금 그 느낌이 좀 저도 와요. 이렇게 이게 정말 내 몸이 아이를 갖는 몸이다. 뭐 이런 거를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아까부터 저도 잘 모르지만 강조해야 될 것 같다고 느낌이 드는 게 산부인과도 항상 자주 가는 곳으로 알고 또 엄마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얘기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럼 가서 우리 같이 또 방송에서 일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데.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베이비 플래너가 이제 되고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연령대도 많으실 거고 이제 당연히 이제 다양한 직종도 있으실 텐데 아이를 가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괜찮고요. 저희가 일단 협회에서는 나이 제한을 25세부터 45세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활동 가능하시고요. 결혼을 하셨던 분이 웨딩 플래너 하시는 거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45세가 좀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점점 많이 하고 싶으실 수도 맞습니다. 있고 더 젊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럴 것 같군요. 네. 선생님은 베이비 플래너 혜택을 못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낳으셨을 때, 그렇죠? 몰랐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지금 정말 베이비 플래너가 내가 아이 가졌을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참 네. 좋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네.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저는요, 특히 또 외국에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한국에 요즘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협회에서도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고, 굉장히 좋은 준비를 지적이시네요.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임신하고 또 출산을 했었고 또 교육까지도 굉장히 그 자충을 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한국 분들 다 같이 이제 처음 임신하시고 아기 기르면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네.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도 어디를 네, 가야 되는지 맞습니다. 어떤 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고 또 엄마들한테 필요한 협력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일을 좀 준다면 엄마들이 10개월을 정말 즐겁게 네. 행복하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다문화 이 문화를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업이 조금씩 진화되잖아요. 그 네. 진화되는 과정 중에 사회적인 그 현상하고도 같이 맞물리니까 네. 지금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늘어가신다면 애초에는 없었던 네트워크들이 점점 생기신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도 그럼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했는데 요즘은 이런 업체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영역도 되고 이런 게 좀 있으시겠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병원부터 시작해서 뭐 산후조리원, 스튜디오, 네, 뷔페 그 이게 정도? 가장 큰 네네.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그 업체들 중에 여행 가는 태교 그렇죠. 여행. 그러네요. 예, 태교 여행 하면은 태교 여행 가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 여행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장명 서비스. 야, 이거 재밌는 거 많이 나오네요. 네. 장명 서비스도 마찬가지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도 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수소수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아토피에 좋은 그런 제품들 네. 이런 것들도 들어와 있고 또 재미난 거 너무 네.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막 이렇게 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 유전인자에 어떤 게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검사해서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방한 차원에서 그런 서비스들도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직업으로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네네.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네.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재밌게 들리고요. 그리고 아마 좀 이따 질문 드릴 거지만 지금 아예 물어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전망이 밝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밝은 거죠. 지금 베이비 플래너의 어떤 그 전망 준비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지금 저희는 지금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 진짜 갈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태교에 관한 것도 점점 더 이제 태교 코칭 과정이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아카데미를 이제 신설할 것이고 대학에도 이제 학과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아카데미가 생기니까 강사 같은 거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네. 여러 확장된 일을 할 수 있는 베이비 플래너가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임신, 출산, 이제 교육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다 같이 묶어서 하세요. 근데 조금씩 진화되고 이제 분화된다 그러면 이게 나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강사분들은 베이비 플래너로 들어오셔서 또 강의 쪽에 관심 있으신 네. 분들, 또 뭐 유아교육이 전공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는 대학 강단에서 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베이비 플래너로 들어오셔도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네. 전문적인 색깔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하시면서 굉장히 이게 복지 분야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정부나 행정단체에 좀 바라고 싶으신 점 이런 건 없으세요? 베이비 플래너로서의 이런 혜택보다도 지금 아기를 낳고 키우시는 엄마들한테 일시적으로 셋째를 낳으면은 얼마를 주시고 이런 예. 것보다도 예. 기본적으로 엄마들이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 같은 네. 거가 저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 지금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문제도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업 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벌써 또 방송 보시고 조금 문의를 하시고 싶으실 텐데 어떤 덕목 혹은 어떤 인성을 좀 요구하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일단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두 번째로 선생님께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직업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좀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고충을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서비스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인성적인 면에서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엄마를 교육시키는 일은 아니에요. 엄마들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지점도 좀 중요한 지점 예, 같습니다. 저는 예. 저희 플래너 중에 인도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본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정의 이런 엄마들한테도 서비스도 물론 받으시겠지만 어떤 새로운 직업을 예. 찾을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예, 큽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지금 연결되면서 다문화 가정 부분이 저희들이 커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잖아요. 다문화인 네. 분들께서.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 협회로 오셔서 이제 교육받으러 오시게 되면요. 네. 그 이제 민간 인증을 주실 텐데 네.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시간은 어떤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전화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좀 넓은 곳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시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좀 여러 가지 좀 행사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하는 매주 금요일 날 있는 신규 교육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광명시청에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쪽을 좀 보는군요. 저희를 초대를 하셔서 네. 6월 8일 날 또 광명시청에서 6월 8일 날 광명시청 일단 괜찮아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6월시청 광명시청에서 그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베이비 플래너로서의 이런 강의도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킨텍스에서 그 유아림에서 주최하는 뭐 베이비 엑스포 같은 것도 네, 거길 수 저희가 있겠네요. 참석을 하니까 예, 예. 궁금하시면은 또 한번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Quand est-ce qu'une histoire commence? Au premier rendez-vous? Au premier baiser? Au premier... Je t'aime. On était heureux, amoureux. J'ai envie d'un enfant de toi. Fais-le-moi. Je me sentais comme possédée. J'étais habitée par un autre. Ses désirs, et qui me commandait de l'intérieur. Précepte végétarien. Lui qui me donnait envie de rire. Ou de pleurer sans raison. Le son qui nous regarde. Je peux pas parler plus fort même parce que je crois que le mec du fond il t'a pas entendu. There's a mockingbird singing in a tree outside my window looking down on me. Arrêtez de vous crisper comme ça que j'examine vos cols. Ah, je me crispe, j'ai mal. Vous m'avez donné un bruit de trou. C'est pour vos pieds, monsieur. Allez, encore un petit effort. Mais si vous avez fait, Si je m'entends pas avec elle, croyez-moi, elle saura vous conquérir. Je connais très peu qui résistent. Mais j'ai pas le droit d'être malheureuse. Un bébé, c'est censé être la plus belle chose au monde, non? Qu'est-ce que t'as? Je te connais même plus. je me sens tellement seule là ici. Je sais plus comment faire, là. J'ai plus aucune joie, je suis complètement vidée. 선생님, 직업 물론 좋은 직업인 것 같고요. 선생님 전망도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트레스 같은 거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예, 어떤 스트레스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그리고 어떻게 푸십니까? 저희가 지금 많은
많은 엄마들이 서비스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많이 다 하셨는데 플래너가 많지 않아서 그 서비스를 다 못 해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네. 큰 문제점이고 그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좀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이제 저희가 플래너가 많이 확장되어서 골고루 지금 서비스를 잘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네, 뭐 네. 크게 스트레스 뭐 안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더 많은 말씀 듣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좀 많이 알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남자들도 사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사실 예, 그걸 많이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고요. 예, 오늘 베이비 플래너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요. 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특정 역할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협업의 시대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커다란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그 얘기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채원 선생님 그리고 론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